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무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전 포스팅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여러 설들도 있고 환자별마다 조금씩 생각도 다른 부분들이 있는 듯 합니다. 오늘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턱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한 수술이 그 무턱 증상을 완전히 해결해 주느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환자분도 무턱을 주소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요. 이제 무턱과 코골이, 수면 무호흡 이런 걸 주소로 이제 수술을 받으신 분이죠. 그래서 턱끝 전진술을 받으신 분이고 최대한 위쪽으로 이렇게 절골을 해서 지니오글로수스 머슬, 이설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앞으로 당겨서 기도를 확장시켜 준다 이런 수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제게 오셨을 때는 무턱은 조금 좋아진 듯 하지만 이 체부 쪽의 볼륨이 너무 없어서 투탕카멘처럼 됐다는 내용으로 저한테 오셨던 분이고요. 호흡 증상은 좀 되었느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별 차이 없었다, 특별히 좋아진 거 못 느끼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무턱을 여러 번 말씀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턱뼈 길이, 상하 길이와 이쪽 체부 쪽 볼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상하 길이가 짧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이설근도 위쪽에 있고 또 치아 뿌리와 이설근의 간격이 좁아서 이쪽 절골을 통해서 이쪽을 빼주는 이런 수술을 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또 고정을 위해서 스크류를 박을 때 치아 뿌리를 손상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조금은 신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는 그렇지 않고 턱 길이가 충분한 경우에는 이런 전진술로만도 말씀하신 어떤 원하는 호흡 개선과 전진술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근데 가장 제가 중요시하는 부분은 이쪽 체부 쪽 볼륨인데요. 이 환자의 경우에서도 보면 전진술이 되면서 턱끝은 전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체부 쪽의 볼륨이 전진된 만큼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훅 꺼진 모습이 관찰이 되죠. 또 이렇게 전진술을 했을 때 이러한 곳에서 2차각이 발생을 하고 이쪽이 더 함몰이 되는 이러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수술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쪽 옆모습, 사면에서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체부 쪽 볼륨이 없어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턱 라인이 만들어지고 또 턱은 앞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체부 쪽에 턱 라인이 부족해서 좀 또렷하지 못한, 좀 투탕카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턱만 뿅 튀어나온 뾰족한 어떤 모습이 되죠. 또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오히려 또 좋은 경우도 있어요. 갸름한 얼굴을 선호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또 좋아하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형태로 모양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턱끝 전진술, 턱끝 보형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턱끝의 상하 길이와 체부 쪽 볼륨을 가장 중요시 저는 생각을 하고 환자분들도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술 전에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무턱에 대한 어떤 진단 과정에 대한 플로우 차트를 제가 좀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무턱이 있는 경우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것은 부정교합입니다. 그래서 부정교합이 있다면 무조건 양악 수술, 악교정 수술을 권하게 되고요. 또 부정교합이 없다 하면은 돌출입의 여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돌출입의 판단도 치아의 배열이 잘못됐느냐, 코가 낮아서 그러느냐, 아니면 진짜 입이 튀어나오는 거냐에 따라서 좀 갈리는데요. 아주 심한 돌출입, 치아도 돌출됐고 상하악 모두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악교정 수술을 통해서 교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돌출입도 많이 심하지 않고 아주 보통인 경우라면 이제 하악 체부 볼륨을 따져야 되는데요. 이제 하악 체부 볼륨이 부족하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제 3DP 보형물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유는 볼륨이 부족한데 절골을 통해서 또는 어떤 보형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이 체부 쪽 볼륨이 채워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악 체부 볼륨을 꼭 체크해야 되고요. 이게 충분하다 그러면은 수술을 고려하는데 이때 흔히 말하는 게 이제 턱끝 전진술 또는 턱끝 보형물 수술을 하게 되고 또 수술이 싫으신 분들은 턱끝 필러도 효과적인 방법이죠. 크게 보면 악교정 수술과 턱끝 전진술, 턱끝 보형물 또는 턱끝 필러 지방이식, 진피이식 또는 3DP 턱 보형물 이렇게 4가지 정도로 큰 카테고리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출입도 아니고 부정교합도 아니고 체부 볼륨이 저는 제일 중요합니다. 체부 볼륨이 부족한 경우는 악교정 수술 후에도 앞서 설명드린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악교정 수술 후에도 나타나면 결국은 또 이쪽 수술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턱의 상하 길이와 체부 볼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뭐 환자분들이 인터넷 보고 그냥 거울 보고서 선택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하고 꼭 상의하셔서 이러한 플로우 차트를 꼭 확인하시고 내가 어떤 경우로 가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듯 합니다.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제게 내원하셔서 수술 받으셨던 분인데요. 이제 턱의 상하 길이가 좀 짧죠. 그러면서 이중턱도 있고 약간 턱선이, 옆에 턱선이 좀 모호한 이런 느낌이죠. 돌출입은 심하지 않고 코 높이도 적절하고, 그 다음에 턱은 좀 앞으로 전진이 부족한 상태고, 이중턱, 턱목 각도라고 해서 서비코 멘탈 앵글이 조금 큰 경우죠. 턱 라인이 일단 부족하고요. 고개 숙인 모습에서 보시면 이중턱이 이렇게 도드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체부 볼륨이 부족하기 때문에 볼과 목의 경계가 좀 모호해서 생기는 이런 이중턱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은 보형물을 삽입을 하기로, 3D 보형물을 삽입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 턱의 길이를 약간 증가시키면서 체부 쪽 볼륨을 주는 이런 디자인을 하였고요. 길이도 약간 짧기 때문에 상하 길이가 조금 짧아서 전체적으로 한 3mm 정도 길이를 조금 늘린 경우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턱에 조금 각진 모습을 만들어 주고자 한 37, 8mm 간격되게 이쪽에 약간 일부러 각을 주는 이런 디자인을 했고요. 전진량 부족한 건 한 8mm 정도로 측정이 돼서 8mm 정도 앞으로 전진시키는 보형물을 만들었고, 길이 늘리는 그런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전진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체부 쪽에도 5, 6mm 정도 볼륨을 주는 이런 디자인을 하였고요. 수술 전 모습과 수술 후 모습 보시면 보형물이 이렇게 디자인된 대로 삽입된 모습이고, 약간 비대칭이 있어서 고려해서 보형물을 약간 틀리게 만든 경우입니다. 사면에서도 보시면 전진된 양 보이시고 길이도 약간 증가한 모습 보이시고요. 이쪽 체부 쪽에 턱 라인을 또렷하게 해주기 위해서 체부 쪽 볼륨 준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 사면 모습에서도 역시 체부 쪽 볼륨과 의도적으로 턱 끝에 이렇게 일자 각도를 줘서 약간 남성성을 강조하는 이런 디자인을 해왔고요. 옆모습에서 보시면 전진된 모습, 그 다음에 길이 조금 늘어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전진된 모습, 길이 늘어난 모습, 체부 볼륨 만들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보시면 체부 쪽 볼륨이 전혀 없던 부분이 이렇게 체부 쪽 볼륨이 생긴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삐뚤어져서 약간 이쪽이 뒤로 가 있고 이쪽이 좀 더 튀어나와 있었는데요. 대칭을 좀 맞춘 그런 모습 볼 수 있고, 체부 쪽 볼륨 채워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든 모습에서도 보면 약간 이쪽이 길고 이쪽이 짧아서 턱이 이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는데 중심 라인을 맞춰서 맞춘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수술 전후 사진 모습 보시면요, 수술 전 모습에서 길이 약간 짧고 체부 쪽 볼륨 없던 부분이 정면 수술 후 1개월 4일 정도 됐을 때 약간 전진되고 턱선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면에서 보시면 턱에 전진되면서 길이가 조금 늘어난 모습 볼 수 있고, 턱목 각도가 이렇게 생긴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체부 쪽 볼륨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턱 라인이 얼굴과 목이 조금 구분되는 이런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쪽 사면에서도 전진된 모습과 길이 생긴 모습 볼 수 있고, 턱하고 목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고요. 이쪽에 턱 라인도 모호하던 거에서 조금 또렷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전진된 모습, 길이 늘어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턱목 각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도요. 턱 끝이 전진되면서 길이가 약간 늘어나면서 턱목 각도 좋아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사실 가장 저는 중요시 보는데, 턱이 전진되면서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약간 이렇게 각진 모습을 만들었거든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런 각 주는 모습이 조금 더 남성성을 강조해서 좋은 듯 합니다.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디자인을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갸름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조금 각진 모습보다는 조금 더 둥그레지는 모습, 갸름한 모습으로 만들 수도 있죠. 고개 숙인 모습에서 보시면 이중턱 보이던 모습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얼굴과 목이 구분이 되면서 턱 라인이 좀 또렷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무턱 수술하실 때 이제 호흡 무호흡증, 이런 수면 무호흡증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또 그게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말이 많은데요. 수술 방법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또는 엑스레이 한 장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현재 이런 툴들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렇게 에어웨이를 측정해서 3차원적으로 볼륨 측정하고 그래프로 그려서 가장 좁은 부분에 62mm 정도 되고,
앞뒤 거리와 좌우 길이를 이렇게 또 3차원적으로 분석해서 그래프도 그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CT를 찍을 때 이 척추가 또 이 위치가 고개를 내밀고 찍느냐 뒤로 당기고 찍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정해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이 환자분 수술 전에 가장 좁은 에어리어가 61mm 정도 됐었는데 수술 후에 64mm 정도로 좀 늘어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적은 변화여서 많은 호전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진량이나 어떤 환자분에 따라서 이 변화폭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수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지면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주장하는 모습들이 좀 필요할 듯 하고요. 어떤 수술이든 이 기도를 확장시키는 데는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악 수술의 경우는 이 기도 확장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만 그 외에 턱끝 전진술, 이설근 전진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환자분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싶은 거는요, 이제 무턱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이러한 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본인이 어떤 수술이 맞을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혼자서 힘들다면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이 플로우 차트를 갖고 좀 상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수술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턱의 상하 길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전진술 받았다가 이렇게 투탕카멘처럼 돼버리면 환자분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거든요. 체부 볼륨과 정면에서의 이 턱 상하 길이, 뼈 길이를 조금 더 비율로 생각해서 좀 전문의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광고글이나 어떤 의사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주장을 담은 글로 무턱은 무슨 수술 이런 식으로 1대1 매칭시키는 건 개인적으로 좀 어리석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많은 수술 옵션을 가지고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데 조금 더 노력하고 고민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